안녕하세요. 미국 감자입니다. 오늘은 주식시장의 섹터 이름과 그 섹터 안에 있는 미국 대표 기업 리스트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국 거래소는 총 17개 종목에 대한 지수를 산출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 미국 배당 채널에 맞게 저는 미국 기준으로 설명을 하려 합니다. 미국은 제약주, 유틸리티 등 총 11개의 섹터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알아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는 금융주입니다. 금융 부분은 은행, 투자펀드 회사, 그리고 보험회사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회사들은 이자율에 따라 수익률이 크게 발생하거나 경제 상황에 따라 변동이 좀 많이 심한 섹터입니다. 이자율이 낮거나 경제가 호황인 경우 많은 사람들이 낮은 저금리로 돈을 빌려 투자를 하거나 집을 살 때 돈을 빌리는 수요가 많아져 은행들도 여기에 맞게 최고의 성과를 냅니다. 반면에 금리 또는 이자가 조금씩 높아질수록 돈을 빌려 하는 수요도 낮아지니 은행의 수익도 조금씩 줄어듭니다. 똑같은 1,000만 원을 빌렸을 때 1%로 이자를 내는 것과 5%로 이자를 내는 이자 비용은 5배가 차이가 나니 이게 개인이나 회사의 부담으로 다가오게 되고 투자하는 걸 꺼리게 됩니다. 그럼 결국엔 경제가 위축이 되면서 경제 위기가 오게 되는 거겠죠? 지금 이 상황을 저희가 직면을 하고 있는데요. 오랫동안 저금리였다가 2017년 이자를 계속 올리니 요즘 들어 미국에선 집을 사려는 구매자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수요가 점점 줄어들고 있으니 자연스럽게 집값도 계속 내려가고 있다고 하고요. 아무튼 미국 금융주를 대표하는 기업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행으로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골드맨삭, JP 모건, 모건 스탠리, 웰스 파고 등이 있습니다. 투자 회사론 블랙록, T. Rowe Price, 찰스 스왑, 그리고 배당은 주지 않지만 워렌 버핏이 소유하는 버크샤이어 해서웨이가 있습니다. 보험회사로는 프루덴셜, 에이플렉, 트래블러스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론 유틸리티 섹터입니다. 이 섹터에는 전기, 가스, 그리고 수도 회사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유틸리티 회사들은 이미 몇몇 도시와 주에서 거의 독점하다시피 인프라들이 설치가 돼 있어서 일관된 이익을 소비자와 기업으로부터 창출하고 있습니다. 유틸리티가 성장은 좀 느리지만 높은 배당금을 주는 종목으로 알려져 있고 꾸준하게 천천히 올라 안전하게 투자하고 싶고 높은 배당을 받고 싶어 하는 분들은 괜찮은 섹터입니다. 다만 유틸리티 회사들도 단점이 몇 가지 있는데요. 유틸리티 섹터는 상당한 인프라가 필요하기 때문에 가끔 많은 양의 부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부채 부담으로 유틸리티 회사들이 이자율 변동에 되게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 몇십 년 동안 거의 제로 금리로 유틸리티 회사들이 많은 이익을 받는데요. 요즘 들어 금리가 계속 올라가니 주식 가격이 잠깐 주춤하신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환경주제나 자연재해 등으로 회사 경영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캘리포니아에서 가스와 전기를 제공하는 PG&E라는 유틸리티 회사가 이번에 11월에 일어났던 최악의 산불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져 일주일 만에 주가가 60%나 떨어졌습니다. 그러니 이런 점들도 명시해 주시고 투자하셨으면 합니다. 유틸리티를 대표하는 기업을 보자면 듀크 에너지, 도미니언 에너지, 서던 컴퍼니, 아메리칸 워터웍스, 아쿠아 아메리카, 그리고 유틸리티 업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시가총액이 큰 Consolidated Edison 등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Consumer Staples라고 필수 소비재입니다. 미국 국민 총 생산의 거의 70%를 차지하는 필수 소비재는 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이 섹터는 경제 상황에 민감하지 않은 회사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식품, 음료, 담배, 그리고 치약 같은 가정용품 등 경제 상황에 관계없이 필수적으로 구매하는 제품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필수 소비재 기업들은 경기 침체에 수익적으로 그렇게 큰 타격을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경기 침체 시에 다들 집에서 대부분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수요가 증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금만 더 추가하자면 경기가 안 좋아지면 주류 그리고 담배 수요가 늘어난다고 하니 참고해 두셨으면 합니다. 아무튼 이런 이유로 필수 소비재를 Defensive Stock 또는 방어주라고 불리는데 이 종목은 경기 변동에도 주가의 움직임이 크게 민감하지 않고 높은 배당을 주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섹터이고 경기가 안 좋을 때 돈이 몰리는 섹터입니다. 여기서 필수 소비재를 대표하는 기업들은 Procter & Gamble, 코카콜라, 펩시, 말보로로 유명한 필립 모리스, 그리고 kimberly clark 등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알아볼 섹터는 Consumer Discretion이라고 경기 소비재입니다. 경기 소비재는 소매업체, 미디어 회사, 소비자 서비스 제공업체, 의료회사, 그리고 자동차 회사 등이 있습니다. 필수 소비재와 다르게 일반적으로 이 섹터는 경제 상황에 따라 수익이 극대화되거나 크게 줄어들고 합니다. 경기가 좋으면 이것저것 구매를 하니 주식도 이것에 비례를 하면서 많이 오르는데 만약에 경기가 나빠지면 허리띠를 줄이고 평소에 구입하고 싶었던 물건이나 서비스를 포기하면서 주식 가격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경기 소비재 회사의 성과는 미래 경제 상황과 주식시장의 지표가 됩니다. 경기 소비재도 이자율 변동에 매우 민감하게 받아들이는데요. 처음 이자율을 올릴 때 시장이 잠깐 주춤하지만 결국에는 좋게 받아들입니다. 처음 이자율을 올릴 때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자율을 슬슬 올린다는 뜻은 실업률이 점점 좋아지고 임금이 올라가고 개인의 자산 가치가 오르면서 인플레이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올리는데 그 말은 경기가 슬슬 좋아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때 개인의 지출도 많아지고 소비자의 신뢰 지수도 오르면서 자연스럽게 경기 소비재 주식도 많이 오릅니다. 2008년 경제 위기가 끝나고 10년 동안 S&P 500이 95% 정도 상승한 반면 경기 소비재 부분은 225%가 오릅니다. 이 섹터를 대표하는 기업들은 디즈니, 스타벅스, 팀벌랜드와 노스페이스로 유명한 VF 코퍼레이션 등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인더스트리얼, 산업주입니다. 이 분야에는 우주항공, 방위, 기계, 건설, 제조회사, 그리고 운송회사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요즘은 기술주의 때문에 빛을 못 발하지만 18세기 중반 산업혁명이 불면서 가파르게 성장한 섹터입니다. 이 산업주 분야에서 또 나뉘게 되는데 1차 산업은 천연자원을 직접 이용하는 산업이고 2차 산업은 생산, 건설과 같이 뭘 만들어내는 산업이고 3차 산업은 개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 여기에 교통, 관광업 등이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슬슬 4차 산업으로 넘어가는데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여기엔 주로 인터넷 기반 산업들이라 산업주보단 기술주가 이끌어갈 것 같습니다. 산업주도 경기 소비재처럼 경제 상황에 따라 주식이 크게 팽창했다가 줄어드는 종목입니다. 그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산업주를 대표하는 기업들을 보면 보잉, 3M, 운송회사인 FedEx, 유나이티드 테크놀로지, 그리고 중장비 제조회사인 캐터필러 등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알아볼 섹터는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분야는 가스 또는 석유 탐사, 시추, 생산, 정제, 그리고 판매 회사들로 구성이 됩니다. 21세기에 없어서 안 될 산업 중 하나인데요. 저희가 많이 사용하는 플라스틱, 그리고 심지어 바셀린도 석유 추출물에서 만듭니다. 이 섹터의 실적은 전 세계 에너지 수요와 공급에 의해 좌우됩니다. 또 가스나 원유 가격이 많이 오를 경우 정말 미친 실적을 보여주지만 반면 2015년도처럼 원유 가격이 곤두박질 칠 경우 석유나 가스를 탐사하고 시추하는 회사들의 수익률이 악화가 됩니다. 반면 원유 가격이 떨어지면 가솔린, 플라스틱, 자동차 타이어와 같이 석유 제품을 생산하는 원재료 하락 비용으로
석유 정유 회사는 큰 이익을 얻습니다. 또한 에너지 섹터의 주가는 환경 규제와 정치적으로 되게 민감하게 받아들입니다. 에너지 섹터를 대표하는 미국 기업들은 엑슨모빌, 체브론, 필립스 66 등이 되겠습니다. 에너지 회사도 배당이 높은 섹터로 알려져 있는 분야인데요.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7번째로 알아볼 섹터는 헬스케어, 의료 분야입니다. 이 섹터는 생명공학, 제약회사, 병원관리회사, 의료장비회사, 그리고 체인점 약국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OECD에 따르면 의료 분야가 미국 전체 국내 총생산 GDP에 차지하는 부분이 5분의 1이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또 미국이 평소 쓰는 생활품은 무지 싸면서 의료보험은 정말 비쌉니다. 정말 많은 미국인들이 의료보험이 없어서 아파도 병원을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많습니다. 의료보험이 없어 병원 가서 파산했다는 소리가 우습게 아니라 정말 슬픈 현실입니다. 그래서 미국인들이 직장을 잡을 때 회사에 의료보험 혜택이 있는지 없는지를 꼭 체크합니다. 그래서 미국인들이 의료 분야에 쓰는 돈이 OECD 평균의 2.5배인 만불을 쓴다고 합니다. 의료 분야를 대표하는 기업들은 많은 배당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주식들이 많은데 존슨앤존슨, 유나이티드 그룹, 파이저, 에브비, CVS, 그리고 월그린스 등이 있습니다. 8번째로 알아볼 종목은 테크놀로지라고 기술주입니다. 기술 분야는 전자제품 제조, 소프트웨어 또는 인터넷 서비스 회사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처음 기술주라는 섹터가 만들어질 때 반도체, 컴퓨터 하드웨어, 그리고 통신 장비로 섹터가 꾸며져 나가다가 점점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구글, 페이스북, 그리고 아마존 같이 소프트웨어, 클라우딩 서비스, 그리고 인터넷 서비스 회사 중심으로 이 섹터가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4차 산업 기술이 슬슬 활성화되면서 앞으로 여기에 빅데이터,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그리고 가상현실 등 앞으로 무궁무진한 산업이 될 것 같기에 많은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분야입니다. 이미 구글, 페이스북, 그리고 아마존은 미래 먹거리에 돈을 많이 투자하고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이 섹터에 배당이 없거나 배당을 지급하지 않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기술줄은 PE 레이시오가 다른 섹터들보다 높은데 그 이유가 현 시점보다 미래를 보고 가치를 매기는 경향이 커서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런 이유 때문에 많은 배당 투자자들에게는 좀 인기가 없는 종목입니다. 기술주를 대표하는 기업들은 몇 번 언급한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그리고 미래 먹거리도 챙기고 배당도 꾸준히 주는 마이크로소프트와 IBM 회사 등이 있습니다. 9번째는 텔레콤, 통신주입니다. 통신 분야는 유선 및 무선 제공 회사, 인터넷 서비스 회사, 그리고 위성 케이블 방송 등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몇십 년간 스마트폰 유저 증가로 통신주들이 많은 수익과 안정적인 고객 기반으로 높은 배당을 주는 섹터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3월 인터넷에 앞세워 5G 시대를 연다고 해도 통신 부분으로만 성장하는 건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AT&T가 요번에 워너브라스를 합병하듯이 앞으로 더 많은 합병 또는 인수가 많이 있어 보일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과거 사례를 보면 통신주는 연간 약 3% 성장을 보이며 매우 안정적인 속도로 커가고 있습니다. 통신주를 대표하는 미국 기업들은 이미 언급된 AT&T와 미국에서 제일 큰 통신회사인 버라이즌이 있습니다. 10번째로 알아볼 섹터는 Materials, 소재주입니다. 이 섹터에는 광물, 정제, 화학, 원재료 개발 또는 연구에 중점을 둔 회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분야는 건설 자재나 기본 재료를 제공하기 때문에 경제에 의존을 많이 합니다. 또 수요와 공급에 민감하기 때문에 경제가 나빠지면 정말 크게 타격을 받는 곳입니다. 또한 금속과 같은 원자재 가격이 너무 오르거나 내리게 되면 사업 부분에 큰 타격이 있어 많은 투자자들이 좀 꺼려하는 종목입니다.
다른 섹터들과 수익률 면에서도 좀 많이 아쉬운 산업입니다. 그래도 이 산업에 정말 괜찮은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요. 다우 디폰스, 에어 프로덕트 앤 케미컬스, PPG 인더스트리 등 굵직한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1번째 종목은 Real Estate이라고 부동산 또는 리츠라고 불리는 종목입니다. 이 섹터에는 주거용, 상업용, 창고 또는 소매점 등 토지나 건물 등을 구매해서 관리하는 회사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섹터는 생긴 지 얼마 안 됐는데요. 금융주 밑에 있다가 점점 규모가 커지면서 2016년 금융주로부터 떨어져 나와 부동산 섹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부동산 리츠의 매력은 개인이 부동산을 투자하고 싶지만 부동산에 아는 게 아무것도 없고 자산도 많이 없다고 할 경우 소량의 돈으로 회사 일부분의 주식을 사 비직접적이지만 부동산에 개입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리츠 회사에서 알아서 관리도 해주는데 또 배당금도 많이 나옵니다. 사실 이 배당금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리츠는 법적으로 수입의 90%를 꼭 배당을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한국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 리츠 같은 경우 세금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리츠에서 나온 배당은 자본이득, 캐피럴 게인으로 간주하지 않고 소득, 인컴으로 간주합니다. 미국은 인컴 텍스가 캐피럴 게인 텍스보다 더 높으니 만약 리츠에 투자를 하시게 된다면 세금 폭탄을 안 맞게 투자하시기 전에 자기가 1년에 얼마를 버는지 잘 살펴보시던지 아니면 가까운 세무사에 연락을 해서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미국에서 대표적 리츠 회사들은 매달 배당을 주는 릴티 인컴, YP 캐리, 큰 럭셔리한 쇼핑몰을 매수하는 사이먼 프로퍼티 그룹, 그리고 개인 창고를 운영하는 퍼블릭 스토리지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1개의 섹터를 다 알아보았는데요. 좀 엉성하지만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앞으로도 좀 컨텐츠 그리고 정보를 가지고 올 테니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저희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질문은 밑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성껏 답변해드리니 많이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